다산 정약용의 흠없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범인이 잡혔다. 증거가 나왔다.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범인일까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범인일까요? 다산 정약용은 바로 이 질문을 평생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조선 후기, 나라의 법은 지금처럼 과학수사도 없었고 DNA 감식도 없었습니다. 한번 죄인이 되면 고문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못 판단하면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한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다산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범인을 정해놓았습니다.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관리들도 말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합니다. 어서 처형해야 합니다. 백성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틀림없는 범인이다. 아마 대부분의 관리였다면 그대로 판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찌 서두를 수 있겠는가. 그는 직접 현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쳤던 작은 흔적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증인의 말도 다시 들었습니다. 발자국도, 동선도, 사건이 일어난 시간도 처음부터 다시 맞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처음 붙잡힌 사람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산이 남들의 말만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 없는 사람이 죽고 진짜 범인은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산은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는 것과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죄인이 됩니다. 영상 하나, 사진 한 장, 짧은 글 하나, 그리고 댓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틀림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명예는 무너졌고 사과는 늦습니다. 다산이 오늘날 살아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론은 증거가 아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기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돈이 없어졌습니다. CCTV에는 한 직원이 금고 근처를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그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없었잖아. 틀림없이 저 사람이야. 회사 대표도 화가 났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확인해 봅시다. 출입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그 직원은 금고 근처를 지나가기만 했을 뿐 실제로 금고를 연 사람은 다른 직원이었습니다. 며칠 뒤 진짜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성급하게 판단했다면 한 사람은 평생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산이 말한 흠없는 판결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서 시험지가 없어졌습니다. 학생들은 한 아이를 의심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교실에 있었어요. 선생님이 바로 혼냈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차분히 교실을 다시 살펴봅니다. 알고 보니 시험지는 다른 선생님이 가져가셨던 것입니다. 한 번의 신중함이 한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준 것입니다. 다산은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흠음신서를 썼습니다. 흠음이란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그 책은 단순한 법률책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리고 목민심서에서는 관리의 가장 큰 죄는 백성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정의이며 정의의 시작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데 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긴다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은 2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다산 정약용의 흠없는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